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광주와 전남 지역 9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한 세 번째 수능인데요.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수험생들의 입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험생들이 입실 마감을 앞두고 고사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으로 마감까지는 30여 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시험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사장 앞에서 응원이 금지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고사장까지 나와 자녀를 배웅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확진자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9개 고사장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96개 학교에서 치러집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800명이 줄은 3만 700여 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확진된 수험생은 109명으로 지난해 51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밤사이 확진되거나 열과 인후통 등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화와 이동도 제한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자리마다 있었던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가 제공됩니다. 잠시 뒤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는 이번 수능시험은 5교시 제2외국어 시험을 끝으로 오후 5시 40분에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광주와 전남 시험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순찰차 등 180대를 배치해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고 있는데요. 현재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 독지가가 최근 전남대를 방문해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4일 한 여성이 찾아와 평생 모은 돈으로 항상 하고 싶었던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면서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미래 인재들의 발판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대입 수능생을 위한 할인과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로 국제특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은 50% 할인되고 이경모 사진전 등 무료 미술관 기획전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능생들은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전 현직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3천여 명의 추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될 돈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013년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은 노동자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추가 청구액 2천억 원을 내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70%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 협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사측은 재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다른 노조원들 3천여 명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
금호타이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통상임금은 2천억 원에 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종료와 관련해 이한철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와 의회가 버스 회사의 협박에 또다시 굴복했다며 시민을 기만한 태원 유지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목포시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 대표의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 사퇴와 공영제 등 정책 대안을 촉구했고 목포시 의회는 특단의 경영 개선 이행과 이 대표의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9월 기준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7.54%이고 예금 금리와의 차이는 4.58%로 경남은행보다 5배가 높아서 은행 수익성을 키우는 구조라며 금리 인하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서민대출의 비중이 높아서 예대 금리 차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다면 어떨까요? 실제 고흥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감사원이 이와 관련해서 송귀근 전 고흥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간부회의에서 촛불 집회 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송귀근 전 고흥군수. 문제 발언이 알려지면서 송 전 군수는 사과했지만 녹취 파일 유출 의심을 산 직원이 신안군의 섬으로 발령나면서 비난이 커졌습니다. 파일 유출자 색출 과정에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보직 해제를 거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뤘고 급기야 올해 초 승진시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이 가능한지 아마 전국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감사원은 송귀근 전 고흥군수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 조치 필요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 전 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어등대교의 교량 연결 장치가 일부 파손돼 밤사이 긴급 복구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어젯밤 9시부터 3시간가량 어등대교 2차로의 신축 이음장치 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축 이음장치는 기온에 따라 교량이 변형되는 현상을 막는 철제 구조물로 현장 점검 결과 이음장치를 차지하는 주변부 콘크리트가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어제 오후 교량이 덜컹거린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점검에서 교량 주변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1,918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체납자는 모두 270명이고 체납액은 86억 원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밀린 세금 793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1,648명을 공개했으며 체납액 1위는 55억 1천만 원입니다. 명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와 광주시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다시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글로벌 전남과 균형 발전 중심 등 내년 도전 방향과 10조 3,381억 원의 예산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6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꽤 쌀쌀하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고흥 17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장흥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